네, 2021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북부지검장 서울, 법무부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이건 청와대의 희망사항이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국민, 대깨문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씨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5년생이고요. 전남 영광 출생입니다. 영광군에 있는 홍농읍이 있는데 홍농중학교 나왔네요. 광주에 있는 대동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 고검장을 지냈고 친화력이 매우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 첫 번째 검찰 간부 인사에서 법무원장으로 임명이 됐었죠. 법무연수원장이 상당히 고검장급으로는 고참이 가는, 두 번째 고검장 한 번 급에서도 두 번째 고검장에 가는 자리인데, 고검장 처음 임명돼서는 서울 고검장, 부산 고검장, 대구 고검장 이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검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이나 법무연수원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바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됐는데, 그는 이제 조국 씨와 함께, 조국 씨가 장관일 때 차관을 했죠. 또 추미애 씨가 장관일 때 차관을 했죠. 그리고 조국 씨가 퇴임하고 추미애 씨가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잠시 법무부 장관 대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봉욱, 이금노, 윤석열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대상자로가 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씨를 낙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7일 차관에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일이 한번 벌어졌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김호수 씨를 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법무부 차관 지낸 김호수 씨를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집어넣어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노했습니다. 이유는 감사원의 중립과 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며 그런 논리로 노했습니다. 이때 최재형 씨가 이끄는 감사원은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해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이 월성 1억이 수치, 경제성 수치를 조작한 거는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수치를 조작하게 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느냐 알아보라라고 하면서 직원을 월성 원전에 보내면서 시작됐다는 게 다 밝혀졌었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감사위원 한 명이 모자라면 감사위원을 못 여는데, 청와대에서는 김호수 씨를 좀 쓰라 그랬는데 노했죠. 썼으면은 월성 1억이 감사는 발표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전지검의 수사도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무엇을 근거로 제청을 하지 않았는가? 헌법 제98조 3항입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즉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될 사람을 제청이 이게 쉽게 말하면 천거거든요. 내가 추천하는 거지 대통령 요구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하고 딱 자른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겠죠, 두 번이나 제청을 요구한 거는 형법 제123조에 있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징역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청권은 분명히 감사원장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좀 제청해줘라고 하는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씨를 감사위원 제청하지 않고 있을 때 감사원은 월성 1억의 수익성 조작 감사를 하고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감사를 하지 못했죠. 그때 감사원장과 최재형 씨와 대통령 문재인 씨는 기싸움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서 법대로 하게 되면 대통령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원장이 이겼습니다. 덕분에 감사원장은 국회에 가서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 감사가 발표되고 그 감사 자료가 검찰로 옴에 따라 지금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월성 1억의 경제성 조작건은요, 김학의 씨 불법 출국 금지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도 노라고 한 그 인물을 박범계 씨는 제청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근데 궁금한 게 박범계 씨는 자기의 판단으로 김호수 씨를 제청했나요?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호수 씨는 이번에 4명이 추천되는데 가장 적게 4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3명의 후보를 놓고 검토를 해서 처음 1차 투표에서는 조남관 대검차장 제일 많이 표가 나왔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2명을 결정했습니다. 김호수 씨는 5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복수로 4명씩 써내기 했거든요. 다수로 써내기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구본성 광주고검장 그리고 4위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전 법무부 차관이 된 거죠. 근데 이성윤 씨를 굉장히 이 정권에서는 문정권에서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이성윤 씨는 아예 들지 못하니까 한 번 더 투표해서 6명을 추천해 주자, 뽑자라 그랬는데 한 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이겠지. 13명이 후보로 추천됐으니까 절반 정도는 법무부에 보내주자, 추천해 주자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지금까지 관례가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6명 할 건가 뭔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6명 하자는 안이 부결돼가지고 4사람만 가서 이성윤 씨는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김호수 씨는 후보자가 됐습니다. 막중강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호수 씨는 법무부 차관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수사팀을 만드는 것부터 시끄러웠는데 그때 그는 윤석열 씨를 뺀 수사팀을 제안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산 바가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들이 이분을 별로 검찰총장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을 중재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관련해서 검찰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분이 추천이 됐네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제 남아있죠. 청문회에 가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기네가 전 위원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 법사위원장은 과거에는 야당이 하던 거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내놔라 그랬더니 못 내놓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아마 안 내놓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문회는 뭐 무슨 논란이 있던 뭐 통과하고 의례 행사니까 옛날에는 안 그렇게 했어요. 이거 민주당 계열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개판을 만들었는데 뭐 통과하니까 검찰총장은 임명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선 검사들은 그가 제2의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제2의 이성윤이다라고 판단하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가 제2의 이성윤 이상으로 역할을 해줄 걸 기대할 텐데 뭐 조남관 대검 차장처럼 어떤 일선 검찰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러면은 복잡해지죠.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으로 제청받으려다가 2번이나 낙마했던 그가 일선 검사들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대감 또 정권이 바라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까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요. 이거를 기호지세라 그럽니다. 기호지세. 여러분 말 타시는 거는 기마라 그러죠. 호랑이 타는 게 기호입니다. 호랑이 타고 있으면 진짜 폼나죠. 천하무적이죠.
맹견 딱 데리고 나가도 와 그냥 다 겁줄 수 있는데 동네 깡패를 다 제압할 수 있는데 호랑이 딱 타고 나가면 왕이죠. 근데 그 호랑이가 나한테 충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을 타고 있던 문재인, 추미애 이런 분들이 나가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기호지세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부터 김호수 씨는 기호지세가 되는 거죠. 자기는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을 딱 거느린 것 같지만 검사들이 자기를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미 김학의 사건으로는 피조사자인 면도 있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재 기호지세입니다. 제가 그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명당은요. 명당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묻히면은 오히려 흉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명당론하고는 상관없지만은 명당은 죽어서 가는 데인데 산 사람 있는 공원은 뭐 명당이라고 안 하는데 청와대가 흉지다 명당이다 논쟁이 있는 거는 그 자리에 갈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가니까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하고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또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검도 굉장히 많은 정권 수사를 잡고 있는데 그거를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지시키면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중지 안 시키면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박광계 씨가 들이쪼아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자리죠. 윤석열 씨는 그걸 버티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까지 가고 뭐 온갖 그랬는데 어느 편을 들까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내리지도 타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 예상되면 아예 후보로 추천됐을 때 사양하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자기 몸이라도 보신하는 게 이럴 때야 보신하는 거지 딸 때 보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학의 씨가 어떤 게 될지 최재형은 노후한 인물을 문재인 씨는 또 예스를 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제2의 이성윤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2의 윤석열이 될까 궁금합니다. 김호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